있을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가 이제 많이 오는데, 근데 그래도 안전하게 버텼어요. 그래서 그 이천막 추진 체제가 이제 장기화 될 건데, 아까 들은 얘기로는 이제 그 좌파들이 계속해서 이 텐트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가장 또 유력한 날이 5월 25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아요. 대구 집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빈집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사실 빈집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동지도 어딘가 숨어 있잖아요. 사실 그날은 별로 좌파들은 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노총 뭐 무슨 뭐 온갖 좌파들이 뭐 오지만 사실 우리는 다 이기잖아요. 이제는 자연과의 투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비가 이 정도 오고 그치는데 좀 있으면은 장마가 옵니다. 이제 6월쯤 되면은 장마 시즌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마전 거치고 나면 이제 덥다가 태풍이 와요. 태풍이 한 개도 안 온 날이 해도 있었지만은 올해는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한 앞으로 2-3달 정도는 이제 자연 대 대한애국당의 투쟁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아이디어들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 텐트도 굉장히 동지인들의 지혜로 돌아가는 만큼 충분히 우리는 이제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3월 10일에 사실 동지인들께 여쭙고 싶은 게 한번 설문조사를 할게요. 3월 10일에 현장에 계셨던 분 손.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은 3월 10일에 그 현장에 안 계셨던 분들 손. 일단은 안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현장의 그 소식을 접하게 됐나요? 저는 그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유튜브로? 그 다음에는 상황을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상황을 다 유튜브로 지켜보고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또 설문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했는가? 그래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태극기 집회에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2017년 3월 1일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4개월 지나고 나오는데,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11월,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7년 2월. 2017년, 그러니까 3월 10일 탄핵 전. 그러면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이후 오셨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할게요. 혹시 2018년에 오셨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 오셨다. 예. 19년 10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을 하게 된 게 그거예요. 이제 우리 집회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3월 10일 당시 참사 현장에 직접 계셨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던 그러니까 그 시절의 경험을 공유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모여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여기 남아서 이 텐트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명에서 10만 명은 기본으로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뭐라고 하지? 언론들이 뭐 500명 나왔습니다, 1000명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뻥인 게 이제 홍보팀에서 제작해서 뿌리는 피켓이 있잖아요. 그 피켓을 예를 들어서 무슨 1000장이면 1000장, 5000장이면 5000장 제작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거를 다 드려요. 이제 들고 가시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다 뿌렸는데 어디 누가 1000장씩 버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행진하실 때 보면은 100명이 지나갔을 때 피켓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날 집회에서 사람들이 몇 명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 500명 나왔다, 1000명 나왔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인데, 여기 보시면 요즘에 태극기 집회장에 나가서 얘기를 드리면 또 달라요.
뭐냐 몇 년부터 나왔냐면 2018년, 2019년부터 나온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 일례로 보면 우리 당이 여러 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아는 뭐 온갖 파란만장한 뭐 소위 속된 말로 하는 뭐 분탕 라이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분탕들을 다 만났잖아요. 그리고 온갖 일로 다 싸웠잖아요. 그래서 화해도 하고 뭐 영원히 안 보기도 하고 원수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잠시만요. 하여튼 원수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하다가 지금 생각이 흐른다는 말씀드리다 맞아. 그 분탕 라이즈 하던 그 힘든 시기 그때 이제 2017년 말 2018년 초가 굉장히 고비였어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 전에는 우리 당이 엄청 힘들었죠. 보면 집회장에서도 뭐 막 지금 잘 지내는 분들하고도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다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때는 유입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막 이제 오히려 막 빠져나가고 싸우고 깨지고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언제부터 유입 인원이 많아졌느냐? 2018년 하반기부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2018년 뭐 여름부터 나왔어요, 가을부터 나왔어요, 겨울부터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못 보던 분들 항상 여쭤보거든요. 말씀 드릴 때마다. 근데 이게 언제 그러면은 그 시기는 언제냐? 지방선거 때 분명히 지금 문재인 씨의 여권이 이겼어요. 근데 좋은 시절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재인 씨가 정신 나간 일들을 벌이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약간 그 표준인, 그러니까 정치에 큰 관심이, 정당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면서 정치적인 문제의식은 있다.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정당에서 막 집회에 나오진 않지만 뉴스 보고 욕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다수의 직장인들이 봤을 때 문재인이 완전히 돌아버렸다. 이런 생각이 든 게 2018년 하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 한 가지 보면 우리 보면 형제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따님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와서 문재인 욕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정말로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조도 2018년 가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남동생이 저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집회장에 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뭐냐, 뭐 문재인이 되든 뭐가 되든 뭐 그냥 별로 문제의식을 안 갖고 뭐 바뀌겠지 이랬다가 본격적으로 욕한 게 2018년 여름부터예요. 그때부터 뭐 문재인만 끌어내리면 누구든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죠. 분명히 너는 지방선거 때 누굴 찍었을지 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 굉장히 쓰렸는데 그러던 사람들이 지난 지방선거 뭐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 빨간색들을 쫓아갔을 거예요. 그 보면은 자기가 여권이 되고 싶어하는 불쌍한 그 머리수만 많은 분들. 그래서 그쪽의 표를 가져갖고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이 굉장히 쓰디쓴 일들을 여러 번 당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리고 2019년 1월 들어서부터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신이 대다수 사람들한테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 황교안 체제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느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뭐 황교안 무슨 뭐 이제 온갖 내각제 음모, 김무성, 뭐 박지원 이런 것들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다수 국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설명해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점차 자기의 느낌에 따라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설명하던 그 모든 것이 그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텐트 투쟁을 크게 쳤을 때 자유한국당은 어디가 있었죠? 부산. 예. 뭐 부산도가 있고 대전도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5.16 때 그분들 어디 있었죠?
예. 하여튼 5.16 때 뭔가 대단하게 한 건 없어요. 근데 5.18 때는 그분들은 어디 있었죠? 광주. 예. 광주 갔어요. 광주에 왜 갔을까요? 투쟁하러? 거기서 대다수 사람들의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저 정치인들이 나한테 뭘 해줄까? 문재인 씨가 나한테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찍었고, 심상정이 나한테 뭘 해줄 거라고 해서 찍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자유한국당에 가서 찍고, 근데 또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시원치 않다. 그런 것들을 요 몇 개월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는 문재인 씨가 불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생활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주 50일 뭐 무슨 이상한 정책들 만들어서 분명히 다 잘 살고 잘 나가고 모든 게 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못 살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족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아무 곳에나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디서 그런 불만이 튀어나오느냐, 집에 와서 문재인 씨 욕하는 것부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행운이에요. 왜냐면 집에 와서 문재인을 욕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문재인을 뭐 욕할 수 없는 집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인지 인지를 못하는 분들 있어요. 그게 마구마구 사회 강력범죄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대한애국당이 여기 텐트를 발받게 한 게 그래서 굉장한 성공 요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형체를 알 수 없고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누구 욕하고 싶은데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기 싫고, 그런 와중에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데 거기서 대한애국당이 확 뜬 거예요. 보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알받기 하니까 솔직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타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남이 천막 쳐놓은 있으면 절대 안 가요. 뭔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들어가면 뭔가 무슨 지옥의 입구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제가 굉장히 이제 좀 경계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그래요. 여기 같은 경우도 굳이 막 와서 지나가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안 왔을 거예요. 저 태극기 틀딱들 또 모아서 무슨 모의를 꾸미고 있다 이러면서 혐오시설처럼 됐을 텐데 이제는 그냥 지나다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꽤 있고. 그러니까 뭐 노란 나비를 들고 가든 뭐 무슨 노란 풍선을 들고 가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객기든 뭐든 간에 호기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거죠. 내가 저기 들어가도 저 사람들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저는 아직도 경찰들이 싫은데 이 경찰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게, 물론 얘들은 호시탐탐 우리 텐트를 치우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어요. 우산 쓰고 여기만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무슨 폭풍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근데 딸랑 둘이 서갖고 우산 들고 그냥 여기 멍하니 보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아는 거예요. 아, 쟤들은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 선을 넘는 짓을 하지 않는다. 알아서 자체 관리에 들어간다. 근데 이거를 언제 2017년에는 전혀 아니었어요. 특히 이런 태극기 집회 있었던, 그리고 탄핵 이 3월 10일 3.10 참극 있었던 이후에도 대한문에서 태극기 집회 계속 열렸잖아요. 이때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우리가 대한문에서 출발해서 그 롯데백화점 있는 의지로 입구역까지 쭉 걸어가서 명동역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숭례문 거쳐갖고. 근데 가도 태극기 외에는 그림자도, 다른 사람을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대한문 있는 그 서울시청에서 의지로 입구역으로 오면 저 멀리 까마득한 데에 차벽을 쳐갖고 사람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위험물처럼. 이제 위험물 취급을 하고 거기서부터 사람 그 일반인들하고 철저하게 고립을 시킨 거예요. 뭐 3월 1일엔 고립을 하려도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고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찰 방호 자체가 우리 존재를 굉장히 축소하고 은폐하고 아주 진짜 못 배우고 막 나가고 진짜 어떻게 사회 불가촉 천민처럼 만들기 위한 작업이 그때부터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경찰도 아는 거죠. 아,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뭐 이게 문재인 씨한테 줄 서가 뭐 손절을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서 그런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경찰과 우리 간의 신경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점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매일 기자회견 하다 보면 그 경찰들이 쭈쭈쭈 오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집 지어놓은 데하고 가로막잖아요. 근데 거기 맨날 오는 손님이 있어요. 뭐 아시죠? 예. 그 약간 그 마음이 아픈 여자분 있잖아요. 욕은 할 수 없어요. 고소당할 테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경찰들이 딱 그 여자 보는 표정이 있어요.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약간 그 애써 표정 관리하는 뭐 쟤 또 왔어 이런 얼굴 말로는 못하지만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냥 그거예요. 똑같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은 짜증나요. 그게 맞는 소리라도 짜증나요. 예를 들면 제 나이 또래 애들 부모님 말씀 되게 안 들어요. 저도 그렇고 맞는 말인데 듣기 싫거든요. 근데 생판 모르는 남이 와서 뭐 박근혜가 세월호를 가라앉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뭐 재물로 바쳤다느니 미군이 뭐 무슨 잠수함으로 갖다 박았다느니 이런 소리를 계속하면 듣는 사람도 정신병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노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좌파들은 우리를 정신병자 집단으로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했어요. 경찰차가 멀찌감치 설치해서 사람 못 만나게 하고 무슨 뉴스에서 맨날 오늘도 태극기 부대 가스통 할배들이 일을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가스통 할배도요 언제적 가스통 할배예요. 저는 그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댓글엔 아직도 가스통 할배가 나와요. 뭐 혹시 가스통 할배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뭐 있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에서 가스통 들고 설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드루킹인지 뭔지 아는데 그쪽은 아직도 그런 걸 씁니다. 그런 짓들을 왕왕 하는데 이제 우리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좌파 세력들을 정신병자 집단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럴 거면은 우리가 약간 그 마음이 아프고 심각하게 병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맞서 싸우면은 우리도 병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정신병자 하나가 난입해서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맞서 소리 지르면은 약간 동급돼 버리잖아요. 쟤랑 저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짧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경찰들을 이용해야 돼요. 맞아요. 예, 아까도 그 손님분 오늘도 노란 우산 쓰고 막 이상한 소리 지르고 있었잖아요. 네. 저 그분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경찰들 표정이 너무 구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좀 아프신 분이니까 정중히 모셔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갔는데 또 이게 뭐냐 여자잖아요. 남자 경찰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면 손 대면 어딜 만져 이렇게 되잖아요. 이정희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경이 투입이 되는데 그 남자 경찰들이 있을 땐 여자한테 손을 못 대니까는 그냥 대충 가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성 동지들이 막 피켓 들고 가서 그 여자 그 노란 우산 손님을 막 이렇게 들이대셨을 거예요. 그때 그 여자분이 무슨 이상한 전단지 돌리다가 그게 안 되니까는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거기다 우리가 약간 조금 발전이 되면은 그 사람을 적당히 소리도 못 내게 하는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소음은 소음으로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계속 박근혜 이러면 우리는 문재인 뭐 세모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못 써요. 왜냐하면 우리 기자회견이 방해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분만 소리 지르게 하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뒀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 여자가 뭔가 그 여자분이 그런 어떤 병증을 표현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항로 오는 또 손님이 한 분 계세요. 또 알죠? 이번엔 남자 손님. 뭐 굳이 이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서청대도 오고 태극기 집회장도 오고 사실 대한민국당을 못 읽는 분이에요. 약간 좀 대한민국당 이름은 많이 슬퍼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 맨날 여기 와서 막 파리채 들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의 부하가 몇 명 있을까요? 그 남자 손님. 그 남자 손님의 부하가 몇 명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같이 다니는 사람.
그 남자 그 손님 맨날 이거 쥐고 다니면서 여기 와서 놀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하가 몇 명일까? 한 연하명 될걸? 조사할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이다. 2명 정도가. 예, 답은 5명 이상입니다. 누가 그 사람의 유튜브를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알려줬는데 그거예요. 우리끼리 여럿이 단체로 있을 땐 모르겠지만 혼자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단기 필마로 가는 거는 삼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요? 하고 물었더니 그 남자 손님의 부하가 유튜브 모니터링 해보니까 확인된 것만 한 8명에서 9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얼굴들. 뭐 3명씩 오는지 4명씩 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 4명이면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5명이면 답 없잖아요. 뭐 그보다 더 많으면 답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 안전하게 있을 때는 뭐 그냥 어느 정도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 있을 때 야 김땡땡 이놈! 이러면은 역공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뭐 투닥투닥 하는 걸로 끝나면 모르는데 실종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러잖아요. 뭐 차가 하나 부웅 가는데 차가 지나가니 사람이 없어졌다. 뭐 이런 일은 김땡땡이 아니라 누구라도 뭐 우리를 음습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가 한 대 슝 지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도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러잖아. 그러면 이 이야기를 몇 분의 동지인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그러세요. 아이 그냥 지도부가 조심하면 되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이러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이 오며 가면서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목격하고 또 심심하니까 뺑뺑 돌면서 뭘 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돌아다니는 좌빨이 아 이거 들켜버렸네 이러고 증거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뭐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마치 3월 10일에 그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사고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뭐 노무현 정부 때 뭐 요새는 그런 기사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한강에서 둥둥 시체가 떠올랐다 이런 얘기 되게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요새는 한강 시체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많았어요. 뭐 보면은 뭐 무슨 신변을 비관했다 뭐 이러는데 뭐 그거 끼워 맞추기 뭐 딱 좋지 않겠어요? 뭐 만약에 누가 없애버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은데 나의 비리를 안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다 이러면은 뭐 요즘엔 다 빚 있잖아요. 뭐 무슨 신용카드 돈 갚을 날 되면은 빡세잖아요. 힘들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아 이 사람은 뭐 금전 문제를 비관해 뭐 가족과 싸우고 뭐 뛰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참 좋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그런 거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주변에도 실제로 있었어요. 집회 나갈 때 하나가 없어져 예를 들어서 실종 사건이 났는데 그 사람을 집회장에서 뭐 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태극기 집회는 아니에요. 먼 옛날 얘기였죠.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은 오신 손님이 오면 절대 이 주변을 벗어나서 너무 멀리 쫓아가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파리채를 들고 다니면 그 파리채를 든 손님을 보통 사람처럼 찍는 제3자가 있다. 그거까지만 꼭 유념을 해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우리를 또 고소로 금전적으로 공격을 할 때 그 원인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꺼리를 주면 안 되세요. 너무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동지들이고 사실 다른 걸 떠나서 그래요. 우파는 사람이 귀해요. 보면 좌파들은 제가 기분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자녀도 되게 많이 낳는 것 같고 뭐 유모차 끊는 사람들 보면 다 좌파고 뭐 엄마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다 좌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표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우파도
표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린 머릿수가 힘이에요. 그리고 이 머릿수가 점점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두들 다 가정이 있고 자녀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뭐 친척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가족분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단결을 잘해야 돼요. 번창하십시오. 이상